안녕하세요. 하프스페이스 클럽의 윤민수입니다. 월드컵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A조에 이제 있는 네 팀의 두 경기부터 오늘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이제 공동 개최국이죠. 멕시코가 이제 남아공을 상대로 먼저 경기를 치렀고, 이제 뒤이어 한국,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치러졌는데, 먼저 앞서서 열린 개막전 멕시코의 경기부터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멕시코가 남아공을 상대로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앞서 있고, 많은 분들이 멕시코의 승리를 예측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경기 내용은 근데 또 이제 예상했던 양상과는 살짝 다른 느낌도 있었습니다. 물론 멕시코가 전반적으로 몰아붙이긴 했습니다만, 경기 시작하고 일단 전반 9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어요. 멕시코가 쉽게 이제 앞서 나갔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부터 이 골키퍼랑 센터백들 수비진에서 빌드업이 계속해서 이제 패스 미스가 많이 나왔고, 가끔 가다 한 번에 이제 좀 공간 패스, 앞에 이제 좀 빠른 선수들을 보고 좀 찔러주는 공간 패스로 역습을 노렸고, 물론 몇몇 장면에서는 괜찮은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좀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끔씩 좀 위협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나 싶은 장면들은 있었는데, 기본적인 일단 팀플레이랑 빌드업 체계가 너무 허술했고, 선수들의 이제 기본적인 능력이 그쪽을 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미스가 많이 나오고, 멕시코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격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남아공의 패스 미스가 이제 빌미가 돼서 시발점이 되면서 멕시코의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멕시코도 근데 생각보다 이 남아공을 상대로 쉽게 득점을 만들어내거나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경기 장악력 측면에서 멕시코도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후반전 초반에 또 퇴장이 또 나왔습니다. 심지어 남아공의 퇴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11명과 10명의 경기 양상이 되며, 라울 히메네스가 또 2대 0이 되는 추가골을 뽑아내면서 사실상 여기서 이제 경기는 거의 승기가 기울었다고 보는 게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라울 히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축구 팬들한테도 아주 좀 잘 알려져 있죠. 올버햄튼에 있을 때 우리 대표팀에 있는 황희찬 선수와도 또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아주 오랫동안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히메네스 선수가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지금 35살이거든요. 만 나이 35살에 멕시코 아주 베테랑 공격수이고 국가대표 경력도 아주 많은 선수인데, 오늘이 그 첫 월드컵 선발 출전 경기예요. 35살인데 첫 경기고, 그리고 득점도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2014년 월드컵 때부터 처음 그 국가대표로서 월드컵을 뛰었는데, 네 번의 대회에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 조커로만 교체 투입이 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개최국이잖아요. 공동 개최국, 또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오늘 그 자국 국민들, 이 수많은 국민들, 홈팬들 앞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할 만한,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대회에서 이 감격의 첫 골을 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좀 또 감동적인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남아공이 근데 2대 0 상황에서 또 퇴장당했어요. 두 명이 퇴장을 당해서 멕시코가 사실상 좀 쉽게 게임을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경기가 마지막에 살짝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전 센터백, 주장원장을 달고 선발 출전했던 몬테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에 이제 출전할 수 없게 됐고요. 다음 경기 이제 또 한국과 우리나라와 하는 경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 또 이렇게 경기가 2대 0으로 끝났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백인 주전 센터백 몬테스가 못 나오는 것이 아주 호재고, 또 이제 남아공은 아무래도 A조의 최약체로 원래 평가를 받았었습니다만, 개최국, 이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멕시코도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다, 해볼만 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이 1라운드 경기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 이 최약체 남아공과 마지막 경기를 합니다. 3차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공이 2명이 퇴장이 당한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이제 못 나오겠죠. 2라운드 때. 그러면 체코가 남아공을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원래도 앞섭니다만 더더욱 또 쉽게 잡게 될 거고, 그럼 체코도 1승을 챙기겠죠. 그리고 2패를 한 남아공이 3차전에 이제 한국을 만난다면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뭐 승점을 1점이라도 따기 위해 좀 배수의 진을 치고 경기에 임할 거기 때문에 이 최약체를 상대로 마지막 경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아공 최약체 뭐 물론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이왕 할 거면 그래도 마지막 경기 하는 게 제일 좀 남아공이 상대적으로 좀 제일 좀 빡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무튼 이 경기가 이렇게 뭐 멕시코는 1명, 남아공은 2명 이렇게 퇴장, 총 3명의 퇴장이 나온 경기인데 월드컵 개막전 역사상 이렇게 3명의 퇴장이 나온 경기는 처음입니다. 이번 경기가. 기존에는 2명의 퇴장만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3명의 퇴장은 월드컵 개막전 역사상 최초의 경우고요. 심지어 직전 월드컵이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대회 전체 이 60여 경기를 통틀어서 퇴장이 4명밖에 나오지가 않았는데 한 경기에서 일단 3명을 끊으면서 스타트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었고요. 경고 누적 퇴장도 아니고 3명 다 다이렉트 퇴장 레드카드가 나온 게 이거는 월드컵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이 프로 레벨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3장 다 퇴장을 줄 법한 뭐 그런 판정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프리미어리그는 좀 판정이 좀 관대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빡센 경우가 많은데 프리미어리그 기준이었다면은 3장 다 퇴장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두 번째 뭐 이 남아공 선수가 약간 치는 것처럼 나온 이 장면은 VAR 판정이 들어가면 그거는 사실 어느 리그에서든 퇴장이 무조건 나왔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첫 번째 남아공의 퇴장과 마지막 이 멕시코의 장면은 프리미어리그였다면은 퇴장이 아니라 옐로우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체코의 첫 번째 1차전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이 체코에 비해서는 약간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했고, 국내외 뭐 여러 언론사들에서도 한국을 조금 더 이 정배로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물론 경기 시작하고 나서도 실제 양상도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이 체코를 좀 몰아붙이면서 점유율이라던가 뭐 슈팅 숫자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 측면에서 앞서 나가면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전반 초반부터 체코를 밀어붙인 그런 경기력에 비해서는 실제 이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특히나 손흥민 선수 쪽에서 여러 번 좋은 찬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골까지 결국 연결되지 못했던 점이 전반전에 좀 유일한 오점이었다라고 좀 경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고,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좀 체코가 좀 더 괜찮아졌어요. 후반전에 확실히 조금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여전히 전반전과 비슷한 그런 기세로 좀 몰아붙이면서 경기를 시작하는 듯 했으나 기습적으로 좀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스로인에서 이 바로 헤딩이 나오면서 이 쿠팔 선수죠. 웨스트햄에 있었던 이 아주 롱 스로인 길게 던지면서 바로 뒤에서부터 멀찌감치부터 좀 달려오던 센터백 이 크레이치 선수가 높은 타점으로 헤더를 만들어냈는데 조금 아쉬웠던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코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세트피스 쪽에서 롱스로인 그리고 크로스 올리면서 한 번의 헤더로 이렇게 좀 체격 좋은 선수들이 그 공중볼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는 크레이치 선수를 제대로 마크를 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장면이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뭐 정말 다행히 이게 동점골이 중요하잖아요. 선제골을 먹으면 8분 만에 이 황인범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아주 환상적인 요 접고 나서 칩슛으로 침착하게 멋진 동점골을 만들었고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체 투입된 오영규 선수한테 좀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또 2대1로 경기를 역전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대표팀의 또 용병술이 아주 빛났다고 보여지는 게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가던 부분이었어요. 뭐 조규성이나 오영규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지난주에 사실 제가 그 EAFC 26 게임 컨텐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나오고 이재성, 이강인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플랜 A를 계속해서 대표팀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규성이나 오영규 선수를 선발로 넣었다가 이제 만약에 경기 양상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빼야 되거든요. 그 선수들. 근데 빼게 되면 우리가 정말 골이 필요한 후반 막판 시점에 갔을 때 결국 넣어줄 그런 해결해줄 스트라이커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고 근데 다만 체코라는 팀이 어쨌든 5백을 기반으로 해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손톱 손흥민 선수가 중앙 센터포드로 나왔을 때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선제골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이런 어떤 난관에 봉착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선제골을 먹으면서 좀 그런 상황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홍명호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빼고 오영규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조금 더 이 정통 스트라이커가 들어갔고 이게 성공을 했죠. 황인범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정말 그 원샷 원킬로 오영규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2대1로 경기를 뒤집었고 뭐 그 이후에 뭐 딱히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체코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또 적절히 교체도 사용을 했고 무난하게 경기를 지키면서 2대1로 승리한 한국이고요. 이렇게 이제 멕시코랑 함께 승점 3점으로 똑같이 승점은 동률인데 다만 이제 2대0, 2대1 이렇게 득실차 때문에 갈리긴 하는데 선두권을 형성을 했고 이번 월드컵부터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최종 순위를 산정을 할 때 만약에 뭐 멕시코랑 대한민국이 승점이 똑같다고 치면 득실차 다득점 요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 양 팀 간의 상대 전적을 먼저 봅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 월드컵에 새롭게 바뀐 부분이라서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인데 그 말인 즉슨 다음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멕시코랑 조별리그 1위 싸움을 이제 최종적으로 한다고 볼 때 지금 그럴 가능성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승자승을 먼저 보기 때문에 득실차보다 지금 뭐 멕시코가 한 골을 덜 먹고 이런 게 크게 뭐 큰 의미를 지닐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다음 주 멕시코와 맞대결에서 이제 좀 아주 중요한 32강 진출의 분수령이자 또 조 1위로 가느냐 2위로 가느냐까지도 결정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고 멕시코가 이 공동 개최국이라서 자국에서 계속 홈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정말 이 열정적인 뜨거운 홈팬들의 열기가 오늘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남아공이랑 경기할 때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제가 최근에 월드컵 앞두고 이제 뭐 지인들 선수들도 있었고 축구계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사담을 나누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토너먼트는 결국에는 사실 이게 아무리 대표팀을 향한 조금 뭐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고 평가전에서 좋은 모습도 보이고 안 좋은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본선 가서 결국 보여주는 그 기세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나 대표팀은 또 프로팀과 다르게 그 조직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프로팀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이 분위기와 선수들 능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한국 대표팀 지금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개인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근데 첫 경기 이렇게 좋은 결과로 가져가면 분위기와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 정말 또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2차전이 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차전 남아공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크게 또 앞서는 팀이다 보니까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물론 승리를 노려야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무승부라도 해주면은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무난하게 32강에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월드컵 첫날부터 이게 하필 A조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48개국이라는 이 정말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개편된 대회에서 첫날부터 이렇게 또 경기를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산뜻한 역전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기분이 아주 좋은 또 월드컵인 것 같고, 또 많은 경기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뭐 대한민국의 경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나라들의 경기도 아주 기대가 되는 월드컵 첫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쯤에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월드컵 경기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